행복을 지켜주고 행복을 키워주고 행복을 이어주는 건강 큐레이터 이계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완전수화의 책 일부를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먹는 순서만 바꿔도 건강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왜 건강해지는지 그 이유를 책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세 가지 리듬을 지켜라. 1830년대 미국 의학계에서는 내추럴 하이진이라는 건강 이론이 조명을 받았다. 약과 수술을 주로 하는 현대의학에 의문을 가진 의사들이 만들어낸 이론이었다. 자연위생학은 생과일과 생채소 위주의 자연식단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먹으면 독소가 배출되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영향으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몸의 리듬이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듯이 사람의 몸도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잠든다.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주기, 몸의 음식을 섭취하는 주기, 음식의 영양소를 재합성하는 동화주기가 따로 있어서 이 리듬에 맞는 적절한 식사법을 실천해야 소화, 흡수, 배설이 원활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비움의 시간, 즉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놀라운 생각이죠. 배출의 주기가 있습니다. 오전에 4시부터 낮에 12시까지는요. 우리 몸에서 밤새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안이 텁텁하고 식욕도 떨어지는데, 이 뇌가 잠이 든 시간 동안에 다른 장기들도 잠을 자기 때문이랍니다. 컨디션이 제대로 돌아오려면 몸속의 장기들도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소화기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에 가장 좋은 음식이 사실 과일이라는 거죠. 이 과일 같은 건 수분과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해서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배출 중인 이 시기에 우리들의 생활을 돌아보면 참 아쉽죠. 저도 아이들 아침에 깨워서 학교에 가는 시간까지 물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30분 준비하고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정신없이 일어나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또 먹고 가라고 또 엄마의 입장에서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막 먹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장기에는요 굉장히 나쁜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 시간이 되면 한 9시, 10시 정도 되면 어때요? 잠이 오기 시작하죠.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혈류 흐름이 위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면서 우리는 식곤증을 겪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만약에 신선한 과일 한 개를 아이한테 먹였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출의 주기가 있다는 걸 새삼 알게 됐어요. 아침에 먹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오히려 신진대사에 부담을 준다. 차라리 배출 주기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게 낫다. 대신 과일 3개씩 먹는 습관을 들여보자. 일주일 동안 밥 대신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줄고 3주 정도 지나면 뱃살과 옆구리 지방이 확 줄어든다. 물론 아침마다 느끼는 피로감도 덜하게 된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을 이해하면 내 몸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죠.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정말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리듬,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몸의 리듬도 이해하게 되고 그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한테 준다면 좀 더 어차피 먹고 사는 그런 음식들도 행복하게 우리 건강을 지키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섭취 주기. 낮에 12시부터 밤에 8시까지죠. 섭취 주기는 영양 공급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이다.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하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잘이란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일과 야채, 통곡물과 견과류 등의 자연이 살아있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음. 어느 날부터 우리가 뷔페를 먹기 시작했잖아요. 뷔페 먹으면서 어 평소에 못 먹는 걸 먹기 위해서 정말 3단으로 쌓고 정말 모든 음식을 식탐을 갖고 먹는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어김없이 돌아와서 이제 속이 좋지 않죠.
처음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먹을 땐 입에선 너무 즐거우나 몸 안에서는 이렇게 섞어 먹는 음식들이 안 좋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섞어 먹지 않는 음식, 그리고 먹는 리듬에 맞춰서 먹는 시간대를 맞춰서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이란 고단백, 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그죠? 고지방 음식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인제 생각을 해 봅니다. 동화주기. 밤 8시 부터 새벽 4 시. 동화중에는 낮에 섭취한 영양소가 온몸 구석구석에 흡수되고 몸을 구성하는 호르몬과 조직으로 전환되는 시간대다. 소화를 마친 몸은 이제 우리가 자는 동안 다른 중요한 일에 효소를 사용한다. 바로 재생과 성장, 회복이다. 어, 우리가 야식이 굉장히 무섭다고 얘기하죠. 야식을 계속 먹는 습관은 결국 간을 해치게 됩니다. 어, 밥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이게 발달한 나라가 별로 없죠. TV 프로그램에서 보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막 이런 프로그램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게 24시간 정말 뺑뺑 돌아가는 이 도시 문화, 그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거든요. 사실 외국인들은 일찍 자잖아요. 9시만 돼도 잠을 자고. 근데 그게 굉장히 리듬에 맞는 생활인데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도시 밤문화가 발달돼서 늦은 시간에 야식하고 회식하고 그리고 놀고 몸의 주기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그런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이유가 또 이런 문화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쉬어야 되는 시간, 그래서 몸이 쉬고 간이 재생되어야 될 시간에 동화주기에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넣고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결국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 그 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식을 먹지 않는 습관,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몸에는 살아있는 효소가 필요하다. 이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 리툴라이트의 이제 창시자인 칼렌보그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이 분해하지 못하는 건 내 몸에서도 분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자연이 분해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진짜 음식인 거죠. 이 자연 속에 있는 분해자가 분해할 수 있는 음식. 그럼 그 속에 영양소와 뭐 효소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짜 음식은 어때요? 가짜 영양소와 그리고 일반의 그 자연 속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과자를 뭐 우리가 뜯어 놓고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과자에서 곰팡이가 나는 거 거의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죽은 음식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음식은 살아있는 음식이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은 몸에서 끊임없이 효소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살아있음이란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학자에 따라 견해가 있지만 사람의 몸에는 약 1만 3천여 개의 효소가 있다고 추정된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만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음식이 더 많다. 가령 가공된 콩이든 통조림을 생각해보자. 통조림 속의 콩은 심지어 싹이 나지 않는다. 효소는 보통 42도에서 기능을 잃는다. 열에 익혀지고 각종 첨가물을 만나서 가공 처리되는 순간 생명을 잃게 된다. 죽은 음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 몸에 넣었을 때 내 몸에서 기존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효소들은 고갈되어 가죠. 그래서 그 효소가 부족한 질병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제 만성질환, 그죠? 성인병, 대사질환, 뭐 우리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도 혈압, 그쵸?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대사성 질환이거든요. 근데 대사성 질환의 핵심은 효소가 활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효소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효소가 있는 음식을 잘 먹어준다면 결국 몸이 살아날 수 있겠네요.
사람은 효소가 없으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소화불량이 발생하고 섭취한 음식이 변질된다. 탄수화물이 소화되지 않으면 발효가 일어나고 단백질이 부패하며 지방은 산패된다. 결론적으로 몸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한다. 독소가 쌓이면 해독을 담당하는 간이 바빠진다. 식사의 목적은 효소의 섭취라는 거죠. 근데 이 효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음식, 그게 과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엔 이제 과일도 아쉬운 것이 하우스 재배를 하고 제철 음식이 아니죠. 예. 그런 음식을 그런 과일을 먹게 되는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뭐 재배 과정에서 오는 비료를 통한, 그리고 농약을 하고, 우리 무농약은 없다고 하죠. 예, 전농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토양이 많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얻어지는 영양도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죽은 음식보다는 그래도 살아있는 효소를 갖고 있는 음식이 더 낫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효소의 양이 신진대사를 관리한다. 몸속에 효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양과 칼로리를 계산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과일은 30분 만에 소화돼서 혈액에 당을 공급하고 몸속의 독도 제거한다. 그래서 우리 위는 선입선출이죠.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가 쉐이커처럼 흔들고 막 섞어가지고 믹서시켜서 내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가는데 우리는 먹는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과일은 30분 만에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죠. 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단백질의 음식은 정말 최대 8시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식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기를 먼저 먹고요. 그리고 공깃밥을 추가해서 된장찌개를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후식으로 과일 한 점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화가 안 된 단백질,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 가장 아래에 쌓여서 시간을 8시간 가까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든든하죠. 든든하지만 내려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탄수화물은 3시간 정도에 소화가 되는데 이 내려가지 않은 단백질에 얹혀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효화되죠. 그리고 마지막 먹었던 신선한 과일은 다시 그 속에서 부패합니다. 결국 우리는 골고루 많이 먹었지만 결국 몸 안에서는 써먹지 못하는 독소를 매번 넣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걸 몸이 제대로 갖다 쓰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먹는 순서를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식전에, 먹기 직전에 우선 과일을 먼저 먹어보면 어떨까요? 예, 30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과일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고요. 그러면서 그 위에 탄수화물, 그리고 마지막에 고기를 조금 먹는 습관을 들인다면 아마 훨씬 더 몸에서 나한테 신선한 영양소를, 효소를 있는 음식을 먹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 우리는 위를 아궁이로 비유하시더라고요. 예. 위는 아궁이라서 우리가 장작을 넣고 이렇게 한번 불을 지핀다고 생각해 보면 물을 그 속에 넣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념한 상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식은 건식끼리, 습식은 습식끼리 먹는 것도 또 따로 분리해서 먹으면 좋죠. 우리의 이제 식탁의 문화가 국물 문화잖아요. 그래서 늘 섞어서 말아 먹고 찌개가 있고 국이 있고. 그런데 어쩌면 이런 것도 조금씩 위 건강에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유독 어느 나라보다 위 건강이 나쁜 나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 따로 밥 따로 먹어야 소화가 잘 되죠. 그리고 이제 먹을 때 물을 많이 먹는 거. 우리가 식당 가면 제일 먼저 물을 벌컥 마시는 것도 이제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과일 먼저 먹고, 과일 야채 위주로 먼저 먹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물은 공복 때 살짝 마시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홀짝홀짝 물을 목을 축이면서 먹는 습관을 들인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순서를 바꾸는 거. 그리고 먹는 시간대를 또 알고 먹는 거. 그리고 음식의 종류, 가짜 음식이 아니라 진짜 음식을 먹는 습관을 우리가 들인다면 우리는 더 완벽한 소화를 통해서, 소화란 결국 우리는 입에서 위까지의 소화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소장을 통해서 혈액의 영양소가 도달해야 되잖아요.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서 세포가 받아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걸 우리는 소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통해서 결국 몸에다 끌었을 수 있는 신선한 영양소를 넣어주는 식습관을 한다면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겠죠. 이런 좋은 습관 아는 게 힘이에요. 그리고 내 가족의, 우리 엄마들이 식탁에서부터 이런 문화들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또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행복이 이어지는 멋진 문화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들을 만나면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그리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